SK하이닉스 주주분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꽤 무거우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HBM,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서버 D램 이 네 단어만 붙어도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처럼 보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무너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팔고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미국 반도체주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200만 닉스 부근을 다시 의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분명합니다. 200만 닉스가 흔들리면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이 구간이 오히려 다음 반등을 확인하는 자리인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200만 닉스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버티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AI 인프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말에 차분하게 SK하이닉스의 다음 주 전망과 대응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급락을 하이닉스 자체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은 개별 종목 압제라기보다 시장 전체가 위험의 피로 돌아선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8,000선을 다시 내줬고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전날 크게 반등했던 시장이 바로 다음날 다시 급락했다는 건 지금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흔들립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도 흔들리고 대장주도 흔들립니다. 오히려 기대가 많이 붙어있던 종목일수록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때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AI 메모리 대장주로 강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갔고 불안할 때는 더 빠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을 보고 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이 하이닉스에 붙어있던 기대를 잠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주말에 가장 먼저 봐야 할 변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입니다. HBM 대장주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글로벌 AI 반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팔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파느냐 사느냐의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매도 강도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도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이후 관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반등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사는 날보다 외국인이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는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외국인의 순 매수 전환이 아니라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줬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원화로 사고 수익률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고 글로벌 반도체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자체 뉴스가 좋아도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를 볼 때 차트만 보면 부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지, 미국 금리 우려가 완화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회사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주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미국 반도체 시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AI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시장은 가장 먼저 AI 반도체 관련주를 흔듭니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 심리 위축과 장기 AI 메모리 수요 둔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단기적으로 흔들렸다고 해서 HBM 수요가 바로 꺾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럼 200만 닉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숫자는 기술적 가격보다 심리적 기준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볼 때 200만 닉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강한 상징이 됐습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 아직 대장주 프리미엄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이 구간이 흔들리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 하나에만 매달리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그 구간에서 어떤 거래가 나오느냐입니다. 급락하는데 거래가 과도하게 터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해지는지 아니면 흔들리더라도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이 잠깐 밀리는 것보다 수급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조금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일부 받아주고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200만 닉스 자체보다 그 주변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이닉스의 가장 큰 힘은 여전히 HBM 프리미엄입니다. HBM은 AI GPU 옆에 붙는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GPU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가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 D램 회사가 아니라 AI 메모리 대장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재평가됐고 프리미엄도 붙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HBM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객 물량, 공급 지속성, 마진, 차세대 HBM 경쟁력, 엔비디아와의 관계, 삼성전자 추격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가려면 HBM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유지되면 조정은 흔들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약해지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를 때도 무섭고 빠질 때도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가장 선명한 AI 메모리 종목입니다. 선명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돈이 몰릴 때는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 투자 심리에 의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주 프리미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한 기대가 붙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그 기대가 흔들리면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하락률만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왜 흔들리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약해서 흔들리는 건지 기대가 많이 붙어서 흔들리는 건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약한 회사라서 흔들린다기보다 AI 메모리 대표주로서 시장 위험을 가장 먼저 맡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다음 주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SK그룹의 AI 동맹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SK텔레콤은 엔트로픽에 추가 투자했습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SK텔레콤은 엔트로픽과 AI 인프라, 데이터, 보안, 컴퓨팅 파워 쪽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 기업은 결국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파워에는 GPU가 필요하고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더 중요해집니다. SK그룹이 엔트로픽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건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그룹의 자리를 넓히는 움직임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생태계에서 HBM과 서버 메모리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엔트로픽 투자 뉴스가 하이닉스 실적을 당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단기 주가 재료라기보다는 장기 내러티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장기 내러티브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들어서만은 아닙니다. AI 생태계가 커질수록 하이닉스가 계속 필요한 회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클라우드 기업, AI 모델 기업, 데이터 센터, AI 보안, 컴퓨팅 파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HBM과 고용량 D램 수요도 계속 중요해집니다. SK그룹이 AI 동맹을 강화하는 건 하이닉스의 장기 스토리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 공포에 흔들려도 장기 구조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 주말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주 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 반등입니다. 미국 CPI 부담이 완화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 하이닉스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만 닉스 주변은 공포 구간이 아니라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박스권입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사지는 않고 환율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으면 하이닉스는 위아래로 흔들리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조정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밀리고 환율이 더 불안해지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커지면 시장은 한 번 더 공포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포와 구조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 들어간 분들은 심리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급락 자체와 기업의 장기 구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HBM 경쟁력, AI 메모리 수요, 엔비디아 공급망, SK그룹의 AI 동맹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재료가 아닙니다. 다만 단기 시장은 이런 장기 구조보다 수급과 환율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하루하루의 등락보다 본인의 비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이 과한지, 단기 자금이 들어갔는지, 생활 자금이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버틸 수 없는 비중이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크게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AI 메모리 장기 전망이 좋아도 단기 변동성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보다 분할 접근이 낫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날 따라가기보다는 밀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등 이후 눌림에서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올라갈 때 강하지만 흔들릴 때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욕심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다음 주에 꼭 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보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미국 반도체 지수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매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AI 인프라 투자 심리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우려가 단기 잡음인지 구조적 둔화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HBM 프리미엄입니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AI 메모리 대장주로 인정받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SK그룹의 AI 동맹입니다. 엔트로픽, AI 인프라, 데이터, 보안, 컴퓨팅 파워 협력이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메모리 수요와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서는 신용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하루에 크게 흔들리는 장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신용 비중이 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급락만으로도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공포에 급하게 던지고 다시 반등하면 흥분해서 추격하는 패턴입니다. 주말에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본인의 포지션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중이 과한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지, 손실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시드와 멘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하지만 무너진 계좌와 흔들린 멘탈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버텨야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우려가 완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으면 이번 조정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계속 흔들리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를 볼 때는 200만 닉스라는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 주변에서 나타나는 수급과 심리를 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돈의 태도입니다. 돈이 도망가는지 아니면 흔들리면서도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지 그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이 큰 대장주를 볼 때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에게 200만 닉스는 분명 중요한 심리선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가 모든 답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 미국 반도체주, 환율, AI 인프라 투자 심리, HBM 프리미엄입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이 5가지가 하나씩 안정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코스피도 흔들렸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메모리 수요와 SK그룹의 AI 동맹 흐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엔트로픽 투자와 AI 인프라 협력은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회사를 넘어 AI 생태계의 핵심 부품 회사로 남을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음 주는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을 계속 믿어주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주주분들은 가격 하나에 흔들리기보다 돈의 흐름과 AI 메모리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승부는 200만 닉스라는 숫자보다 AI 메모리 대장주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에서 갈릴 가능성이